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임시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라며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임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오전 제일 마지막에 질문 끝난 줄 알고 끝날 줄 알고 점심 만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인사를 앞으로 땡겼습니다. 아무튼 식사들 맛있게 하셨으리라 보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네 꼭지 갖고 질문을 합니다만은 답변하신 청장님께서도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54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릉 1동 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임시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 초쯤 마무리 예정인 관내 245개 노인정을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물품이나 기타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노인정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필요한 민원이나 건의 사항은 없는지, 있으면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일들은 즉시 처리하면서 꼼꼼히 살피며 민생 현장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릉 2동 노인정 10군데를 방문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지난 5월 22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공릉 1동 19개, 공릉 2동 24개, 43개 노인정 중 24개 노인정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하면서 올해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 건의사항도 받고 건한 인사 올렸습니다.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일정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진급 예정자로 선정되신 81분이 직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추돌 사고로 많은 국민들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 분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님께서 97세 일기로 소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벅찬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사의 위대한 역사로 기억되었습니다. 피파 U20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세계 축구사의 한 획을 그으며 대한민국 남자 축구 역사상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이강인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였습니다. 선수단 여러분에게도 깊은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노원구의 임시의원이 생각하는 의정활동은 이런 겁니다. 당인으로서, 의원으로서 저를 선출해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역 발전의 적폐가 되는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려 합니다. 세계 최고 특수부대인 대한민국 UDT실 출신으로서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직에 당선된 UDT실 전후의 서울 지회장으로서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고 한주호 준이의 제자로서 정신적 부담감 대단히 큽니다. 거만한 것은 개인의 인격 문제입니다. 그들은 피우는 것은 저를 뽑아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열정과 열의를 갖고 정열적으로 의정활동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관계 담당 실국장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님, 결과를 실국을 통해서 질문 요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급적 상세하게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늘어지거나 지연시키는 느낌이 들면 답변을 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맥락은 이런 겁니다. 지역, 그리고 정책 제안이나 촉구, 그리고 지난 8년간 인사 횡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혹시라도 좀 전에 질의하신 우리 김태건 의원님 질문 답변식에 그런 제자와 선생같이 이 교육장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 답변 자르겠습니다. 먼저 2018년 11월 30일 제248대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전국적으로 원자력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나 인식이 안 좋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노원구청이 나서서 병원 이름이 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대안이나 변경의 필요성,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병원 명칭 변경에 대한 대안이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어떻게 주민 의견도 수렴했고요? 주민 의견까지는 수렴 안 했고요. 개정이 필요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예. 평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정말 일 잘하는 청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 잘하시는 청장님답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노원구 인구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동해 인구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참고로 봐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년 동안 인구가 참 많이도 줄었습니다. 2001년 64만 6,905명 대비 2019년 5월 현재 54만 9,130명, 10만 7,775명 감소. 2010년 61만 1,230명 대비 2019년 5월 현재 53만 9,130명, 7만 2,100명 감소.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9년 5월 현재 각 동별 인구 감소 현황을 보면 뉴타운 개발 지역인 상계 3, 4동을 빼고 중계 2, 3동 6,042명, 공릉 2동 5,981명, 월계 2, 3동 5,000명 이상 감소, 중계 본동 상계 10동 4,000명 이상 감소. 19년 동안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상계 5동 1,166명. 주현숙 의원님, 서기팔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쯤 되는 도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경북 영주, 영천, 상주, 충남의 공주, 논산, 보령, 경남의 밀양, 사천. 노원구 인구가 19년 만에 중소기업 도시 하나를 날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만 명, 19년 동안 10만 명 지방의 중개도시 하나가 이게 날아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질의에 그 내용 포함시키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위성 도시들의 택지 개발 사업 완료 및 입주로 인한 대량 전출이나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전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어떤 생활적 전출까지 자족도시 기능 미비로 인한
그런 인구 유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난 248회 정기회 2차 본회의 시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노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교통과 주거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올 것 같고요. 또한 전입하는 인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왜 노원구로 이사 오냐 했을 때 교육 환경과 자연 환경이 좋아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조사도 해보셨겠네요. 네. 설문 내용이나 이런 네. 그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답변이 달리 나오고 그럴 텐데요. 그 부분도 비슷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다음 네. 앞서 말씀대로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원구 인구 증감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울 아레나 창동 차량기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관련하여 PPT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적 시각이나 인식으로 접근하는 바가 아님을 밝히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도봉구 신경제 도시재생 추진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입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서울 아레나 건립을 계획한 결정적 계기가 박원순 시장이 2015년 2월 일본 사이타마현 신도심을 방문하면서 서울 아레나 건립을 통해 글로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구축하려는 구상을 갖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세부 추진 경과를 보면 2015년 11월 23일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 제안을 접수합니다. 2016년 1월 22일에는 시가 피맥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요. 그해 8월 18일까지 기재부 서울시 피맥 간 10차례 논의를 합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B시 0.44.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 4개월 후인 2017년 12월 27일 기준 민간 제안을 처리해버립니다. 2018년 2월 서울시가 피맥의 수정 제안으로 서울 아레나 민간 제안을 접수 의뢰합니다. 수정 제안 접수 6개월여 만인 2018년 8월 28일 중간점검회의에서 B시 1.06으로 사업 적격성을 확보합니다. 청장님께서 청와대 서울시의원 8년 노원구청장 1년으로 재직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 보셨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노원구 사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파악을 안 했다는 식의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앞서 청장님의 이력을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청장님이나 지역의 정치인들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 참 많이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2만석 규모의 K-팝 공연장이 창동에 건립되면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부지의 노원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신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구민들 앞에서 수차례 역설하셨습니다. 맞죠? 네. 지금까지는 K-팝 상징 서울 아레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청장님, 고양시가 일산 동구 장항동에 2만석 규모의 최첨단 아레나 시설 설치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CJ 하면, 제가 CJ인데, CJ 하면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발돋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CJ 측은 상암 일산 파주를 CJ 벨트로 구축해서 영국 런던의 오토 아레나, 독일 베를린의 메르세데스 플라츠 아레나,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등 각국을 대표하는 아레나 160곳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세계 1위 아레나 운영 사업자이자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사와 손잡고 글로벌 세계 최고 수준의 아레나를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와 CJ 라이프시티의 방문객 차이, 관광 효과, 취업 고용 유발 효과 등 두 곳을 비교해 보면 사이즈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고양시와 노원구 간 거리가 대략 몇 킬로쯤 될까요? 예, 찾아봤습니다. 30km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도에서 재봤더니 대략 한 33km쯤 됐는데요. 본 사업이 단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뻔히 예측되는 중복 투자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내줄까 하는 염려도 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냉철하고 냉혹하게 판단을 한다면 두 곳 중에 한 곳은 사업을 포기하든지 사업을 축소하든지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청장님 판단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 피맥에서 어찌됐든 심사를 했던 거거든요. 1.06으로 나왔을 때는 그런 거니까 다 감안해서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1.06. 예, 그렇습니다. 예, 1.06 나온 문제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접수 의뢰 6개월 만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냐 여쭤본 거고, 이 부분은 또 조금 다음 그거 할 때 고향에서 한다는 것도 피맥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산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단순 그렇게. 예, 자, 그러면 예. 자 여기서 피맥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당연히 다 주변 환경을 다 살펴보고. 그러면은 꼼꼼하게 하기 여기서 때문에. 청장님 말씀은 지금 거리도 관계없이 그냥 서울 동북부 노원, 경기 북부 고양, 거리상 30km쯤 되지만 그래도 그대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청장님 판단 왜 제가 피맥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뭐 제가 직접 저걸 심사한 건 아니에요. 왜 청장님 판단을 여쭙냐면 노원에 먹거리가 달려 있는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부지 개발을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말씀드려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도봉구, 서울시, 정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피맥에서 1.06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기간이 6개월 만에 저런 결정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맥이 정부 기관 아니겠어요? 정부 네. 사단기관이 네. 거기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심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그래서 피맥에서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예, 그렇게 청장님 고민하시고요. 네. 한 달 전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17만 9,578제곱미터의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서울대병원과 함께 세계적인 의료 바이오 기업들이 모인 첨단 의료산업 단지로 키웠다고 했어요. 알고 있죠? 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산업은 의료 바이오 분야밖에 없다며 창동 차량기지 자리에 세계 최대 병원을 만들자고 서울대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지난달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만나 직접 설명했고 총장도 전향적으로 생각한 것 같았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말 한마디에 지역 정가나 일부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네. 묻겠습니다. 총장님 그 즈음에 박원순 시장 만났죠? 그 이후에 만났습니다. 발표하고. 이후에 만났어요. 네.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만났어요. 박원순 시장 뭐라 그럽니까? 서울대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원 시장은 여기를 키워야 되는데 미래 산업이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데 네. 바이오 메디칼이 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대가 세계 최대의 병원으로 좀 네, 다시 알겠습니다. 말씀 드릴 기회가 제안을 박원순 했다고. 시장 임기 3년 남았습니다. 네. 시유지라고 자기 멋대로 그림 그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간 10여 년간 준비했던 모든 사업들을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해야겠다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준비한 사업이 없었더라고요. 준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많은 논의는 해왔는데 제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조금 아니 더 이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해서 예. 그동안 준비해 온 게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도청돼서 자,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네. 도봉운전 시험장을 빼고 창동 차량기지만 개발하면 그간 국민들께 그렇게 약속했던 노원의 역사를 봐고 노원역과 창동의 일대를 대한민국의 신경제 중심 도시로 개발할 수 있다고 헌장담했던 그 수많은 공약들은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시간이 있으니까 2025년, 26년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분리 개발합니까? 통합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창동 차량기지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소유 토지를 99.9%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은 경찰청이 73%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18%, 노원구 9% 갖고 있습니다.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박원순 시장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경찰청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네. 박 시장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동의했습니다. 누가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아니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관이 저는 도로교통협회,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 지금 이사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네. 지금 저 타 지하철에서 지금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건 결정 안 의정부를 했습니다.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도로교통공단도 어렵습니다. 옮기는 거에 동의를 했다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도로교통공단, 노원구하고 다 합의를 한 겁니다. 네, 옮기는 거. 그러니까 근데 대체 부지는 아직 아니 확정이 안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 경찰청에서 그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사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도로교통 이사장한테 협의가 됐다. 아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제가 직접 만났고 직접 들었습니다. 아 문서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니 그 이사장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아니 확인된 얘기예요?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얘기가 아니고 서류상이. 아니 그 확인하는 꼭 서류로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사장하고 직접 아, 만나서 아니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서야 별 말인들 못하고. 아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의한다고. 도로교통공사의 사장이 직책이 네. 정부 서울시 산하기관 일개 사장인 것뿐이에요. 그 사장의 말을 우리가 서울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니 그 받은 최종 답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 그 동의한다고. 경찰청하고 아니, 도로교통공단 공사는 당연히 당연히 동의하고요. 경찰청하고의 문제. 경찰청하고 오고 간 공문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에 당연히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논의할 때 경찰청 자. 당연히 동의하는 거 한 번도 같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야, 도로교통공단이 중요해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문서에 준해서 문서 봤습니다. 문서에 준해서 답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문서에서 서울시 교통공사 한 식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서울시와 경찰청 간에 오간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와 경찰청 그거는 제가 원한 그 답은 그겁니다. 오케이. 자, 타 지자체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서울시 관계자 말에 의하면 시장의 제안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대의 이전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고, 서울대 측은 이에 관계가 복잡하게 걸려있는 큰 규모의 사업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박 시장 개인의 박 시장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경우 동문, 병원, 주변 약국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나중에 답변 하시라면 하시고요. 청장님께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획인지 제안인지 사견인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인지는 몰라도 사실 관계를 떠나 지금에 와서 창동 차량기지에 서울대병원 유치권을 발표한다? 외밭을 지날 때 신발끈 등에 매지
말아야 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성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창동 차량기지 개발할 시간이 있는 거 없습니다, 의원님. 네? 앞으로 5년, 6년 후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지금부터 공론화되고 결정이 돼서 준비를 해도 시간이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짐작하는 예를 들면 총선용으로 이런 사업을 발표했다. 그게 무서워서 이 사업을 하지 네, 않는다? 예, 하겠습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봐버리면 할 수 네.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5월 26일 지역에 정가에 계신 많은 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인 어느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제안 중에 이것만큼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 유치, 그냥 서울대병원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과 이야기했는데 세계 최대 종합병원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맞죠? 본 의원은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혹시 무민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청장님, 본 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의견에 100%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예, 네.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면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 전면 백지화시킬 겁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아니. 없었습니다. 안만 나왔습니다. 안. 아니, 여러 안 중에 서울대병원이 자, 가장 최근 아니 과정이잖아요. 과정. 자, 그럼 이것도 확정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아니죠. 확정이 안 됐죠.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에요. 확정시키고 싶습니다. 이 그러면 사업은 노원 구민 54만 노원 구민들한테는 앞전에 그 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도 안으로 자, 그럼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안을 얘기하면 네. 전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냐? 네.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돼, 창동 아니, 그 차량기지. 전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창동 차량기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 게 그동안 의논이 되어왔다는 대원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 박원순 시장과 서울대 오세정 총장 간의 면담 후 양측 간에 합의되거나 변경된 내용이나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지역 정가에서 너무 호들갑 떠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다른 욕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지 말아요. 그러면 서울대병원 무슨 말씀을요? 근데 왜 자꾸 그거를 제가 하는 힘을 얘기는 보태고 지금 시원찮은 자, 판이네. 저 지금 다른 질문 다 취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아까 부정적인 시각이나 인식으로 본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추진하되 그럼 그간 54만 노원 구민들한테 했던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박원순 시장 말 한마디에 100% 뒤집을 거냐 이거야.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약속한 게 뭐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죠. 뭐라고 약속했는지 박원순 어떤 사람을 가져온다고 박원순 했는지 서울시장에 하는 말씀 우리 노원구가 그간 잡았던 계획에 대해서 박원순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한결같이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배후 단지로서 바이오 산업 유치하자고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자 우리 거기에 서울대병원이 최근에 추가된 겁니다. 54만 노원 구민들의 박원순 서울시장 말 한마디에 놀아나야 되는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이 노원 구민을 장기판에 쫄대기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 청장님도 그렇지 박원순 시장한테 혹하느니 뭐니 하는 얘기할 게 아니라 시장님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해 봐야 합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혹시 청장님께서도 54만 노원 구민을 화투판에 흑살이 껍데기로 알지 않는 이상 저는 청장님의 인격 믿습니다. 아닌 이상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한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지 말자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서울대병원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아닙니다. 원하는데 저는 정말 아닙니다. 쌍수를 제가 두고 혼자 환영합니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동안 의견 수렴 많이 안 했습니까? 그래서 300일 원탁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그간 많은 그간 주민의 그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54만 노원 주민들의 의견을 네. 그동안 한 10수년 동안 이렇게 한 거는 괜찮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말 한마디에 덮는 거는 더더욱 괜찮고. 박원순 시장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겠다는 걸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사실입니다. 자, 홍릉 바이오 산업 저도 단지 배후 단지. 저도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집인지 욕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디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는 의도된 선거 전략이 아니길 노원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임시호님이 서울대 병원 유치에 저는 저는 찬성하시기를 바라고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전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100번 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국수거리 제2대학로권은 가급적 제가 질문하면서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동 국수거리는 2012년 10월 15일 개정되었고 현재 1.3km 구간에 15개 업소가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공동 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으로 역할이나 지원을 했는지도 일부는 알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이동 시에는 교통사고를 무릅쓰고 쳐다봐야 할 정도로 간판이 대단히 적습니다. 요즘같이 간판 홍수 시대에 저렇게 작게 해서 잘 보이겠습니까? 구에서는 거창하게 공릉동 국수거리하고 홍보합니다. 저 상징탑은 2012년 10월 15일 국수거리로 지정되면서 그곳에 3,530만 원 예산으로 설치한 건데요. 당시 참 스케일이 적었다고 봅니다. 아니면 사업 집행자의 크기가 저 정도밖에 아니고서야 아무리 행정이 미숙함이나 불찰, 아마추어적인 사고라 그런데 저렇게 적게 했나 싶습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가 처음부터 거리 모양새를 갖추고 거리 분위기를 띄운 건 기본적으로 외형상 입구에 아치형으로 설계하고 설계를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입구에 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 영역이고요. 공동 국수거리도 입구에 아치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일단 법이 어떻고 조례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저 사진만 보고 저거는 뭐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니까 저거 중시하지 않더라도 좀 저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는 간판도 중요한데요. 공릉동 국수거리의 컨텐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간판만 번지르하게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들어왔는데 실제로 뭐 별로 국수집도 없고 별로 볼 게 없고 그러면은 오히려 욕먹죠. 그렇습니다. 컨텐츠를 강화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보고 저거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공릉동 국수거리라는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컨텐츠를 그렇게 잡아갈 거고요. 그거 잡아가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총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부연 설명 제외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원구 주민이라면 노원구에 대학교가 7개 있다는 사실 삼척도 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7개 대학과 지역의 경제와 문화, 자연, 환경, 사회의 영역 등과 어떻게 연계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릉동에서 과기대 방향 동부아파트 3거리까지 450m를 제2대학로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촉구합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안성, 용인, 강릉, 동해, 삼척, 청주, 충주, 공주, 전주, 군산, 무안, 구미, 안동, 영주, 진주 등 전국의 27개 지역에서 대학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대학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길이는 이화사거리에서 해당 로타리까지 960m, 너비 40m 거리, 문화예술 기관, 단체 공연장들이 밀집되어 있고
연극, 영화, 음악, 뮤지컬 등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예술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학로의 정의, 개설, 명칭 유래 등은 여러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 6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난 30년 동안 운영 중단되었던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대학로 다녀왔습니다. 대로는 대로대로, 골목길은 골목길대로 날 더운데 투덜투덜 걸어 다니면서 주제넘게 노원지역 7개 대학과 공릉역 일대와 경춘선 공원을 연계한 대학로 공원 조성 방안이 없을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청장님 혹시 공동 일대에 제2대학로를 주장한 데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다면 법적인 걸림돌은 나중에 뭐 고쳐가고 정비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노원구 같이 예산도 없는 구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제약들만 걷어내 주신다면 문화를 꼭 수익 창출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문화적인 측면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경제 문화적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발굴해 나가면 그러면 인구가 자동 유입되고 유동 인구가 대폭 늘어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큰 도움은 그래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속에 뭘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혹 노원역 일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 공릉역 일대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노원역에 저런 대학로가 조성된다 그러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혹 노원역 일대에서 반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 노원역 쪽에서 여기 공릉역에 이렇게 제2대학로를 하면은 반대할 수 있다라는 예, 혹 그런. 왜냐하면 노원의 대표적인 상권 두 개 놓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그 상가 입주민들이 저기가 반대할 텐데. 워낙에 교통량이 많아서요. 저기를 차를 없애고 운영하게 되면 글쎄 저기가 지금 한 450m쯤 되는데요. 네. 왕복 4차쯤 되는데 그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은 네. 저 지금 과기대 앞쪽으로 좀 돌리면 될 듯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 한번 고민 한번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과기대 쪽으로도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이쪽 반대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대쪽은 굉장히 멀리 돌아서 태릉 입구역 쪽으로 해서 돌아와야 돼서 아니 그 중간길로 이렇게 한번 번 고민 한번 하시죠. 네. 한번 해보는 그게 거로 이제 주민들이 과연 네네. 주변의 주민들이 과연 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알겠습니다. 팔축제 같은 거 할 네. 때도 그 이틀 막는데도 주변에서 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하는 거로 하고요. 청장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 주민들의 그 교통을 그래서- 막게 되면 그래서 이 시점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하신 명언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관념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며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놔야 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일라이자 명언은 이봐 해봤습니다. 청장님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좀 많이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우리 지역에 저게 이칠근 의원님, 저는 항상 지역에서 인사할 때 그럽니다. 어느 행사장에서든 고용진 국회의원님, 이은주 시의원님, 이칠근 구의원님, 최윤남 구의원님 같이 힘 합쳐서 일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런 인사 꼭 드립니다. 저 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 발전에 무슨 당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음은 제가 요것 때문에 오늘 이거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특히
채용 비리는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 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대단히 큽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3개월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총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 최근 5년간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 사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 경비는 181건이 적발되었는데요. 노원구에서도 신규 채용 관리나 정규직 전환 또는 친척 특혜 등 비리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로 인하여 적발된 사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무슨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한테 뭐 보안각수 징구를 안 좋습니다.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지적된 게 있어요.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확보한 자료입니다. 누가 달라고 해서 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의원들이나 단체, 기관들이 그렇게 내놓으라고 해도 끔찍도 않던 자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몰랐어야 할 자료인지 알지 말았어야 할 자료인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2월 말경쯤에 취득했습니다마는 행여 공직 사회, 기관, 시설, 당사자들이 닥칠 파장이나 더 나아가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일부 회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울러 포퓰리즘이나 잘난 척하거나 누구를 배척하거나 탓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도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단 피감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고 의정활동의 열의와 열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성품상 누굴 다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행동, 그런 짓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확보한 자리인 만큼 물어볼 얘기가 많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화가 치밀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청장님 성품상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꼭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행여 혹 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께서 당사자께서 의원님들께서 조금은 듣기 거북하거나 불편하시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 고질적, 상습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자료를 취득하는 바람에 단지 밝혀졌을 뿐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청와대에 근무하셨지만 저 또한 제19대 국회에서 전체 292명 국회의원들 중 입법활동 감시 전문 시민사회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제19대 국회의원 4년 종합의정평가 종합 1위를 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서 비서관 출신답게 일하겠습니다.
행여 청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해서 답변 곤란하면 실국장이나 감사 담당관께서 답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자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규 의원님 질의에 세게라는 표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가끔 답변하실 때 세게라는 표현 하시는데 저도 세게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문서번호 감사 담당관 12541번 2017년 12월 19일 전임 김성환 청장님께서 결재하신 지방공공기관 채용 업무 특별점검 결과 보고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1번 실시계획 페이지 1, 2, 3번 넘어가시고요. 페이지 5번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기준안에 따르면 행정상 주의 조치는 이 부분 5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7페이지 상단에 교육복지재단 및 서비스공단 비리행위자 훈계, 관리자 주의 촉구. 하단에 보면 특별점검 결과 비직원 명세를 보면 저렇게 중차대한 비리행위를 하고도 처분안을 보면 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교육복지재단 점검 결과 지적 조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채용 공고 부적정. 즉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안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진구.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는 2016년도 사무국장 및 지원 채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험위원에게 보안각서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 대상과 초과 선정 및 채용 절차 미흡. 노원교육복지재단 2014년 5월 29일 서류 전형 1차를 통해 당초 계획된 선발 배수를 초과하여 총 5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였고 2013년 5월 30일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2명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실시하여 당초 면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5순위자를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10페이지 9페이지 네 번째 한 번만 해주고요. 아까 8페이지 조금 내려가 주시고요. 8페이지 넘어가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 및 세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찻동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진구. 이 부분도 앞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노원 50% 센터 채용 공고 매체 부적정 좀 올려주시고요. 더 올려주십시오.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 50% 센터장 및 직원 채용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넘어가고 13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노원 50% 센터 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 노원 50% 센터 인사규정 제7조 사망 보시고요. 채용 계획 및 공고를 함에 있어서 센터 인사규정이 공고 기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멋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14페이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진구 및 서류 전형 합격자 초과 선발 및 초과 선발. 15페이지 구립도서관 채용시험 공고 기준 미준수. 16페이지 구립도서관 기준 설정 및 적용 소홀. 구립도서관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정말 갑갑합니다. 정말 그동안 그렇게들 숱하게들 소문으로만 듣던 부분들이
우리 모르게 다 해먹은 거예요. 구립 17페이지에 보면 구립도서관 채용 자료 보관 미비, 서류 전형 채점표 보관 소홀 53건, 면접 채점표 보관 소홀 5건, 합격자 제출 서류 보관 소홀 5건, 6건. 총장님, 여기서 보관 소홀이 뭘 뜻하는 겁니까?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분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2017년도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채용 특별점검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다음은 노원구 서비스 공단에 대한 채용 업무 특별점검 결과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임용 절차 미행. 17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서비스 공단에서는 2015년 3월 17일 일반직 8급 6명에 대하여 공개 경쟁 및 경력 경쟁 채용 계획을 수립, 2015년 5월 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필기시험 합격자와 면접 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5명, 예비 합격자 2명을 확정, 2015년 5월 15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참 부도덕의 극치예요, 보면. 이 건 관계에서 담당 직원 어디 근무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가 부도덕하다는 거죠? 다음 19페이지. 서비스 공단 최종 합격자 선정 절차 미흡.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서비스 공단에서는 2017 4월 10일 일반직 8급 직원 총 12명을 채용하고자 공개 경쟁 및 경력 경쟁 채용 계획을 수립, 2017년 4월 18일 인사위원회 개최 일부 수정안을 원안 의결 2017년 4월 22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전형 방법은 표지비로 쭉 하시고 내려가 주시고요. 서비스 공단에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2017년 5월 20일 필기 시험 1차 합격자 총 38명 면접 심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면접 시험 80점 이하 응시자인 경우 이 경우 최종 선발 제외라는 단서 규정을 이미 삽입하였습니다. 일반 행정직 합격자를 당초 선발 대상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여 최종 선발하였으며 땡땡땡의 경우 면접 점수 82점으로 전체 성적으로 합격 대상자 2명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채용 비리를 보면 앞서 2017년도 채용 비리에서 보았듯이 그제 새벽 하늘을 찢어 놓을 듯 크게 울렸던 천둥 번개만큼이나 우리 노원 구민과 서울 시민,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원구 감사 담당관실에서 보고한 문서번호 감사 담당관 9371번 보존기간 5년 결정일자 2018년 12월 28일 공개 여부 비공개 2018년 12월 28일 청장님께서 직접 결재한 지방공공기관 채용 업무 특별조사 감사 결과 보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구 제1항에 보면 기록물이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대한 대상 기록물별 보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록물별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행안부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의문 하나 있습니다. 채용 업무 관련 특별조사 결과 보고 문서 보존기간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 점검 결과 보고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결재한 2018년도 특별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문서 보존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인사 채용에 대한 문서를 담당 직원이 단순 착오일까요? 아니면 담당 직원이나 감사과에서 청장님을 속여 쓰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다 그 소리인가요? 예. 단순 착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감사 담당관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착오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제 책임입니다. 임시 의원님, 네. 종료 시간 5분 전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공단에 대해서 신규 채용은 2017년 10월 1일부터 18년 10월 31일까지 노원 서비스 공단 무기계약 일반직을 총 15회에 걸쳐 91명 공개 채용이었고 노원 교육복지재단은 기간제 일반직 총 28회에 걸쳐 28명을 채용했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은 일반직 비정규직을 총 9회에 걸쳐 9명을 채용하는 등 기타 재단 포함해서 1년 1개월 동안 총 60회에 걸쳐서 136명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전환 채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노원 서비스공단, 구립 도서관, 자연환경센터, 자원 봉사센터, 50플러스센터 4개 기관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1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대부분 서비스 공단에서 17회에 걸쳐 13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요. 그러면서 청장이 2018년 12월 28일 하신 감사 결과 처분 보고서를 기관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공단 2017년 9월 20일 전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도 분야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의결하였으나 이후 지도 분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두 분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실 거고요. 당시 이사장, 본부장, 경영팀장이 어느 분이라는 것도 기락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주의. 청장님 같으면 주의로 끝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공단 무기계약직 공개경쟁 채용 시 최종 합격자 결정 절차 미준수.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8년 10월 18일 총 11회에 걸쳐 무기계약직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를 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이사장이 최종 합격자 결정으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더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 전직 시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40명을 2016년 12월 29일, 2017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공기업 인사규정 기준 2014년 12월 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고 전직 평가는 근무 평점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직무 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관리규정 제정 전인 2011년 제7차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사장 지침에 따라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근로시간 동안의 재계약을 위한 근무평가 및 면접 심사를 전직 평가로 가름하였습니다. 참 이사장님 참 막강한 거야. 능력이 보면 우리 노원구에 청장 인사권이 있고
저렇게 이사장님 인사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서비스공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지금 오승록 않습니다. 청장님 체제하에서 절대 이런 일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인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임시의원님, 네, 5분 내로 예,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소요되는데 마무리해 주시기 감사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그 감사 조치도 하고 이렇게 종합 평가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최종 책임자. 1차 책임이 감사 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최종 결정자입니다. 다 직원들입니다. 좋습니다. 제 지휘 통솔을 받는 제가 책임집니다. 예, 청장님 네. 그런 의지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감사 담당을 대신해서 청장님 네.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청장님, 우리 혹시 이렇게 지금 교육복지재단, 환경재단은 시간 관계상 취재하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이 자료가 외부에 나가도 될까요? 외부에 못 나갈 자료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청장님 재직 시절에 있었던 보통 사람은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는데요. 이 감사들은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요청한 감사 결과에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한 거고요. 서울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 아니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라고 했던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 감사한 것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요. 솔직히 별 내용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 자꾸 채용 비리라고 표현하시는데 예, 이 내용이 왜 채용 비리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장님 별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에 채용 비리라고 별 내용이 그랬어요. 없습니다. 채용 비리 아니에요? 이게 왜 채용 비리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보안각서 신고 안 하고 노원구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고하지 않고 이런 게 채용 비리라 하면 비리가 아니에요. 압력에 의해서 누구를 부당하게 취직을 시켰다거나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거나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리라고 그러지 않나요? 비리가 아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거는 어제 지적사항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의 조치로 끝난 것이고요. 총장님 그럼 지금 서울시하고 비리가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라는 우리가 아니 아까 조사했는데. 서울시라는 표현이죠.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 감사 결과를 아직 못. 아니 위에다 다 이건 다 보고된 것들입니다. 전임 청장 시절에 다 있었던 일이고요. 이거 다 2017년도까지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국민고시. 저희가 다 위에다 보고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 밝히신 사건의 내용도. 이 사건의 조사 기관이 서울시 조사 담당관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예. 아직도 왜 이거 아직 결과 촉구 안 합니까? 서울시가 지금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조사 자, 그러면 네. 저도 의원님이 밝힌 그러면-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자료는. 그러면 채용 비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채용 저가 비리 개념을 어디까지 생각할까? 저가 감사에서 지적된. 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가 세 건에 아니 대해서 이거 잠깐 써도 의원님 되겠습니까? 보안각서 미진구가 채용 비리입니까? 저가 세 건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험위원들의 그거는 각서를 그거 안 아니, 받았어요. 그게 채용 비리입니까? 보안각서 미진구는 일부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게 채용 그러면 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건 세 건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 어떤 세 건이요? 지금 다 밝히셨잖아요. 아니 세 건 청장님께서 알고 있는 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진짜 채용 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저 지금 임시의원님, 네, 그 시간을 더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 구정 질문에 의원님들의 발언을 충분히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1시간 이내는 서로 우리가 그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또 의원의 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좀 더 드릴 좋습니다. 테니까요. 저 얼른 좋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지한 그 답변하신 중에 채용 비리가 채용 비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채용 비리에 해당이 됩니까? 채용 비리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얘기를 하겠고요. 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네. 아니 보안각서의 미진구 그 부분 일부인 거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청장님께서
일부 그러한 사실이 있고 일부 채용 비리가 있을 판단하십시오. 일부 채용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아니라 그러면 그게 무슨 저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청장님께서 채용 비리가 그러니까 아니죠. 의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이 내용 속에는 네. 우리가 보통 그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채용 비리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제 판단을 얘기한 겁니다. 채용상의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어찌 보면 실무자의 뭐 착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의 조치를 준 거고요. 자. 근데 뭘 지금 권모 씨 2010년 12월 6일 입사, 퇴사 2019년 2월 20일 근무기간 99개월, 급수 무기계약 마급. 자, 오모 씨 2013년 10월 2일 입사, 2018년 8월 2일 퇴사, 근무기간 58개월, 수령액 1억 2,073만 원. 앞서 말씀드린 권모 씨 2억 3, 퇴직금 포함해서입니다. 2억 307만 9,990원. 자, 동모 씨 입사일 2017년 12월 28일, 퇴사일 2019년 2월 20일, 근무기간 14개월, 급수 무기계약직 마급. 그 작년에 인터넷 언론에 나왔던 그때 정확히 누구를. 네. 자, 여기에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 아까 앞전에 어느 의원님들께서 이름을 거명하던데 이름 거명해도 됩니까? 그건 의원님 판단하십시오. 아니. 그거 제가 판단합니다. 자꾸 채용 비리 얘기하시는데. 아니, 저 감사 담당관님.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위 저기에 인터넷 언론에 임시 이야기를 의원님, 좀 제가 하시죠. 충분히 시간 드렸습니다. 네, 임시 의원님, 1분 내로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확인도 안 되는 의장, 이야기를 그렇게 막 채용 비리라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채용 비리가 아니. 그 뭡니까? 뭐 확인됐어요? 인터넷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 아니고 작년 선거 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이 자료가? 인터넷 언론에 나왔잖아요 작년에.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아닙니다. 뭐가 아직 저는 서울시에서 이 자료 작년 이거에 대한 선거 결정 안 선거 때 났습니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이 제가 보여드릴까요? 다른 지역이 자, 웬만한 회의 자, 진행을 위하여 비밀도 아니에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양당 대표님 잠깐 오세요. 내려가세요.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충분히 드렸으니까요. 마무리 발언하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의견을 지금 달리하고 계시니까요. 서로 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교훈입니다. 서산대사의 시도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답설야 준거 불수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자구인정 눈밭속을 가더라도 함부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말 254회 정례 때 더 중요하고 알찬 내용 준비하겠습니다. 청장님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규 의원님, 주현수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김태건 의원님, 마지막으로 임시 의원님 긴 시간 동안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오승록 부총장님도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250일에 정례회가 끝나면 8대 의회는 1년을 마치게 됩니다. 곧 의회의 임기 중에 4분의 1을 마치는 셈입니다. 그간 구정질이
준비하시느라고 A-였습니다. 아울러 다음에는 조금 더 정제되고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리고 절제된 구정질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권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31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